이버 선생님, 아모레집 악수건 매매 하고 있었는데 화장품주로 좀 더 트레이딩해도 괜찮을까요? 요즘 바빠서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모레 G 관련돼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한다. 박스권 매매 관점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데 아모레 G는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는 주요 종속회사라는 얘기가 나와있죠.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아모레 G는 저는 종목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모레 G는 이 서경배님, 서민정님 이렇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주사잖아. 그래서 저의 기준에서는 이걸 좀 말씀을 드려봅시다. 국내 회사는 대부분 이런 형태를 많이 들고 있어요. 지주회사 밑에 사업회사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기업이 LG, SK, 아모레, G 이런 애들, 그리고는 뭐 한화 이런 애들. 근데 요런 뭐 하나도 마찬가지고 뭐 땡땡홀딩스 이런 애들이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주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는 대주주가 소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그 밑에 있는 사업회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A도 있을 수 있고 B도 있을 수 있고 C도 있을 수 있고 D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회사의 사업 구조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뭐 재벌 그룹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애들 투자 아이디어 기준으로 이제 놓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사업부라든지 아니면 뭐 섹터라든지 이런 데 시황을 타면서 말 그대로 애들이 실제로 그냥 돈을 버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사업회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주회사의 목적은 여기에서 배당을 끌어올리고 여기에서 어찌 보면은 사업의 잉여 콩고물을 떼가지고 요렇게 대주주한테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굳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목적을 놓고 보시면은 대주주의 목적이, 지주회사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업입니다.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뭘 하냐 그러면은 여기에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게 유지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주가는 낮게 유지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지주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결국 우리가 좀 더 숫자에 근거한 요런 투자를 한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고 섹터 분석 보고서를 보고 이 기업의 수출 실적을 보고 그런 숫자를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기에 사업회사에 한정돼 있는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지주회사는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LS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LS는 되게 많이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LS도 마찬가지, 솔브레인 홀딩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는 여기에 요렇게 비상장 사업부가 있습니다. LS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LS 그룹의 핵심인 LS 전선이 비상장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가온 전선이 상장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이 나오는데 제일 실적이 잘 나오는 LS 전선은 비상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LS 전선 대신에 LS에 투자한다. 근데 어찌 보면은 미국 기업 중심으로는, 이게 글로벌 투자 중심으로는 이게 맞아. LS가 LS 전선을 들고 있으니까 이거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S 전선이 실적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LS가 배당이나 주주 환원을 지급할 때는 이거를 그렇게 막 LS 전선의 실적이 늘어난다 그래서 LS의 배당을 늘려주냐 그러면은 이게 아니거든. 안 이러거든. 제일 문제가 이거야. LS 전선이 실적이 잘 나와서 LS의 숫자는 잘 지킵니다. 실적은 잘 지켜요. 그래서 LS의 배당이 늘어나냐 그러면은 LS의 배당이 안 늘어나. LS 배당이 안 늘어나. 그러면 LS 전선의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LS에 투자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주가 차익을 노리고 단기적인 수급을 노리고 들어가는 그거밖에 없잖아. 미국 애들은 자회사의 실적이 잘 나오면은, 유튜브의 실적이 잘 나오면은 알파벳이라는 모회사의 주주 환원이 늘어납니다. 요 두 개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에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공식이 좀 안 맞다. 글로벌 투자에서 있어서 어찌 보면 표준이랑 좀 맞지 않다. 요렇게 보실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는 뭐 질문도 주셨지만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하나도 지금 본인들의 사업부 자회사로 다 떼서 내려주고 있잖아. LG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사업회사 지금 유일하게 LG CNS 하나 있는데 요거 지금 IPO 한다고 이미 뭐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 SK는 그나마 뭐 SK 머티리얼즈라고 하던, 그리고 SK 웨이퍼 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자회사로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SK는 뭐 본인의 실적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은 되지만 하이닉스나 이노베이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여기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홀딩스 중에서 지금 투자할 만한 회사는 포스코홀딩스. 얘는 철강을 지가 직접 하고 그러고는 그 밑에 자회사들도 다 철강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이 포스코그룹에서 제일 커. 여기는 투자할 만하죠. 포스코홀딩스는. 그리고 또 솔브레인홀딩스. 여기는 솔브레인홀딩스 관련돼가지고 지금 뭐 차전지 관련된 전해의 그런 사업부를 솔브레인홀딩스가 다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언급이 좀 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지주회사로서. 그리고 또 지주회사 중에 하나인 삼성물산. 여기는 실제로 건설이랑 물류를 지들이 엄청 크게 하고 있죠. 레미안 다 얘들이 짓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약간 아이디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좀 보실 수 있어요. 네, 투자 아이디어가 존재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근데 뭐 하나라든지 아모레주라든지 SK라든지 LG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뭐 HD현대 이런 애들. 근데 HD현대는 그래도 배당이 좀 좋지. 배당이 한 7% 나오니까. 근데 여기도 그냥 일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좀 많이 구분하셔서 투자하셔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름만 보고 투자하면은 큰 코 다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으로 딱 따지면은 뭐 LG, 삼성, SK 이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삼성은 전자 투자해야지. 삼성물산 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물산도 투자네. 물음표지 건설이니까. 삼성전자 투자하고 삼성바이오 투자해야지. 삼성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삼성그룹에 투자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 현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 투자할래, 기아에 투자할래, 현대모비스에 투자할래 그러면은 애매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실적을 세 기업이 논아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LS 같은 경우에도 LS 전선 이슈로 이게 움직임이 좀 발생하는데 제일 문제는 LS 전선이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는 LS의 주주환원, 그 우리가 저평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주주환원이 결국 나중에 떨어지면은 이건 지주회사라서 떨어집니다라고 이슈가 붙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 깔끔하지 못한 주식들이에요. 지주회사라는 애들이. 요게 제일 이슈가 되고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깔끔하지 못한 주식이다. 그러니까 좀 깔끔해야 되는데 깔끔하지 못한 주식이라는 게 제일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모레 뭐 아니면 한화, SK, LG 이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지주사는 확실히 주주 환원 측면에서의 락바텀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주 환원 측면에서의 락바텀 보통 이제 적어도 4%에서 많이 나오면 7%까지 나옵니다. 고배당주랑 같아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고배당주로 스윙 투자로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슈를 잡고 이슈가 붙어서 올라가면은 기업들은 비중을 줄이거나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나마 HD 현대라든지 GS는 이제 칼텍스 관련돼가지고 이게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서 국제효과에 대한 반응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아이디어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HD 현대도 지금 배당이 거진 막 7% 나오고, 그 다음에 좀 GS 같은 경우에도 배당 4% 이상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주회사를 고르는 선택지가 되셨으면 좋겠다.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주주하는 기준에서 4%가 넘습니다. 연간 기준에서. 그래서 SK도 뭐 딱히 뭐 문제는 없는 종목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그러니까 거를 종목들은 많이 걸러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아모레는 지금 배당이 0.8. 지주사인데 0.8. 싸다 비싸다라고 논할 만한 뭐 성장성이 있다 없다라고 논할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포인트를 조금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걸 왜냐면 아는 사람들은, 야, 아모레 G를 왜 사냐? 살 거면 그래도 아모레 퍼시픽을 사야지. 왜냐면 이게 아모레 G는 요거고요. 아모레 퍼시픽 이거거든. 그럼 투자를 할 거고 화장품이 좋다라고 하면은 퍼시픽을 사야지 왜 아모레 G를 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는 좀 더 이란간에 미국 이란 추가 제재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핵시설 타격 시 핵검토 한단다. 당연한 거지. 그게 예언가가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 이스라엘이 핵 공격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란도 우리도 핵 만들 수 있어가 당연히 나오는 거지. 예언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종목을 좀 딥하게 파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국장의 특성이다. 그 정도는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LG생건보다 아모레가 낫냐 그러는데 저는 둘 다 개긴 토끼냐고 생각해요. 그나마 아모레가 최근에 뭐 M&A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으로 둘 중에는 아모레가 낫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모레가 싸냐 비싸냐라고 놓고 보시면은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PER이 35배예요. 포워드 기준. 엔비디아보다 비싸요. 나는 진짜 여의도에서 아모레 퍼시픽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엔비디아보다 비쌀 기업이야?
화장품 만드는 애들이? 그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아모레라는 기업을 제가 참 말씀드릴 때마다 되게 죄송스러워요. 왜냐면 이게 어머님들이 진짜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거든? 어머님들이. 근데 보면은 요 올라간 이 10년 전에 올라간 이 구간이 뭐냐 그러면은 이때 아모레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주식이었어요. 아모레가. 왜 이게 올라갔냐 그러면은 여기서 얘들이 액분을 했거든요. 액면 분할. 액면 분할 전에 얘들이 250만 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5대1로 분할을 하면서 이게 지금 거진 45만 원 저렇게 빠진 거란 말이야. 200만 원 넘었던 주식이야 이게. 225만, 226만 뭐 그까지 올라간 거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때 올라간 게 차화정이라 그래서 중국 화장품 완전히 어찌 보면은 아모레가 다 처먹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가던 그 기업이었단 말이야. 그러고는 액면 분할 이슈까지 붙으면서 와 올라갔었고요. 이때도 이미 비싸다 버블이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중국 시장 다 잃었잖아. 이렇게 빠지고 난 뒤에 보니까 그래도 지금 포워드 PR이 30배가 넘습니다. 엔비디아가 30배인데. 이게 자리가 괜찮네라고만 보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통수 맞을 수 있는 게 이런 거 한번 잘못 물리면 안 돌아와. 자리 괜찮네, 어이구 많이 먹었네, 자리 괜찮네 하고 한 번 통수 쳐맞으면 안 돌아오는 자리라고. 여기서도 그렇잖아. 자리 괜찮네 옥 하고 쳐맞으면 안 돌아와. 그래서 지금 이게 아모레라는 이런 아모레 관련된 이게 뭐 여의도에서 보고서도 잘 나와요. 아모레에 대해서 좋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코스알엑스라는 저거를 인수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그거는 진짜 단기적인 수급 요인으로만 볼 수 있는 거지. 걔가 그래서 이 지금 8조 5천억이라고 하는 이 시가총액을 만족시켜줄 수 있냐 이거야. 영업이익이 2천억 3천억이 더 불어나야 된다는 소린데 지금 얘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놓고 봐도 얘 지금 3천억을 못 벌거든. PER 20배가 지금 6조대예요. 6조대. 그럼 얼마 빠져야 돼? 적어도 25% 빠져야 됩니다,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락바텀 혹은 뭐 이게 호가가 없으니까 더 빠질 자리가 없다. 차트 보면 예쁘다는 오케이 인정. 화장품 하면은 제일 먼저 수급으로 이게 땡겨 올라가니까 그것도 인정. 근데 아모레를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되는 종목이냐 그러면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아모레는 지금 단순히 호가가 없어서 안 밀릴 뿐입니다. 빠질 자리가 없어서 안 빠지는 것 뿐이에요. 지수 조정 한번 터지면은 밀립니다, 이거. 밀릴 수밖에 없어요. 비싸니까. 엔비디아 비싸다. 엔비디아 못 사는데요. 그러면서 아모레는 왜 사? 그렇지 않아요? 엔비디아 비싸다고 못 들어가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아모레는 미쳤다고 사냐? 더 비싼데? 이게 중소형주처럼 가볍게 올라가는 종목도 아니고. 이거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좀 논리 안 맞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존버가 불가능한 기업이죠. 비싸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화장품이 여기서 막 100배씩 성장할 그럴 사업은 아니잖아. 그래서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단기 재료 말고는 상승할 수 있는 힘이나 이유나 이런 뭐 숫자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배당으로 막 배당을 잘 주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도 배당 0.6%입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기관이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패시브 수급으로만 가는 건데 이 패시브 수급만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하기에는 물리면 답이 안 나와요. 물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짜 단기 스윙으로 보시고 장기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했을 때 그렇게 결과가 긍정적이기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렇게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